1월 2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셀트리온의 실적이 4분기 조금 부진하고 그래서 목표 주가를 2만원 정도 하향시켰어요. 25만원에서 23만원. 다만 2023년의 실적 예상치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다고 지금 보고서를 통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봤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기존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김태희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5,932억 원, 영업이익은 19.9% 감소한 1,866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를 소폭 하회할 것. 유플라이마의 미국 FDA 허가가 지연된 점이 아쉽다. 김 연구원은 지난 3분기 미국 법인 매각에 따른 일회성 수익이 약 1,000억 원 계상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오시밀러의 실적은 양호한 수준일 것. 유플라마의 본격적인 실적 기여는 1분기 이내 FDA의 정식 허가 이후 발생할 것. 7월 기준점으로 출시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대비 16.6% 증가한 2,600억 정도예요. 약 영업이익은 34% 증가한 9,822억 원. 약 1조 근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 3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영업이익 1조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자, 그 근방이에요. 목표 주가를 하향한 거는 KB증권이 처음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4분기 실적 이미 주가에 반영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유플라마도 7월 달에 출시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출시가 된다. 그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23년도 전체 매출액 파이가 조금 더 성장해 나와야 되겠죠. 3조 금방 2조 4천억에서 3조까지 성장 나오고요. 영업이익이 1조 금방을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순이익이 또 따라가야 되겠죠. 자,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면 시가총액은 따라오리라 생각을 해요. 여기에 3, 4합병이라는 큰 모멘텀이 붙게 된다면 주가 상승에 가속도가 좀 붙겠죠.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신약으로 성장 가속화. 3, 4합병은 언제쯤? 셀트리온은 항체 신약 개발로 신성장 동력 확보 계약을 갖고 있다. 이 선방에 ADC가 있습니다. ADC에 대한 가속화, 그리고 올해 2023년 램시마 SC를 신약을 보유하게 되는 회사가 될 것입니다. 신약 허가를 받겠죠. 판매는 2024년도부터. 그룹 3, 4합병 결국 해를 넘겨서 올해 진행돼야 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진행되면 좋겠죠. 저 또한 기대를 갖고 있고요. 셀트리온은 합병 검토 중이다. 일정 추후 공시할 것. 자,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자, 구독자님께서 저한테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3, 4합병 하게 되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나 대차 대조표나 그리고 현금으로 창출력이 있어서 재무제표가 어느 정도 축소가 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안 좋게 말하는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하는데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짧게 언급을 드리면은요. 이 부분은 지켜봐야 돼요. 다만 헬스케어에서 셀트리온에서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이 매출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고요. 제도, 판매, 그리고 케미칼과 바이오 하나로 통합되는 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회계상으로서도 이제 미디어에서 나오는 부분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불어서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언급을 드리면은요. 손익계산서가 있죠. 그리고 재무상태표가 있고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자산을 합쳐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매출이 하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자산은 증가하겠죠. 현금으로는 창출 능력 또한 지켜봐야 되겠죠. 이것 또한 회계 장부와 그리고 회사가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악자가 될까? 전혀 없다. 마이너스 될 게 전혀 없다. 다만 외국인 주주들도 있을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있겠죠. 연기금을 비롯한 지분이 많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더불어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동의도 필요하겠죠. 바로 이 부분에서 3, 4합병에 대해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다만 반드시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셀트리온이 국제 조달 시장에서 종횡무진을 하고 있다. AG3제 복합제를 추가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PQ 인증 품목이 총 7개로 늘어났습니다. 케미컬 의약품 3종, 바이오시밀러 4종. 그래서 다른 AG3제 복합제 CTG07도 미국을 통해 국제 조달 시장에서 판매 중이다. 이번에 CTG06을 WHO에서 PQ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이 PQ 인증은요, 바로 사전 적격성 평가입니다. 프리 퀄리케이션이라고 평가하는 사전 적격성 평가. WHO로부터 치료 3제 복합제. 이 부분 명칭이 바로 에바피렌즈, 라미부딘, 테모포비르 복합제인 3제 복합제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3개, 기존의 케미컬 의약품 2개에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요. 바이오 제품도 총 4개, 4개가 바로 국제 조달 시장에서 허가를 받았죠. 자, 리툭산, 자, 트룩시마저 2개 용량 제품, 허주마 2개 용량 제품이 바이오시밀러 국제 조달 시장에서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가 됐던 부분이고요. CTG07에 WHO PQ 인증이 추가가 되면 국제 조달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것. 자, 그래서 국제 조달 시장에서 종횡무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앞서가는 mRNA 선구자들, 국내 기업 기상도는 화이자, 모더나 나란히 후속 제품 임상 3상 진행. 셀트리온은 미국 기업과 계약하였다. 미국의 트라이링크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매물을 물색 중이다. 자, mRNA. 자, mRNA는요, 유전자입니다. 유전자의 복사본이죠. 요걸 가지고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기도 하고요. 항암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자, 확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유전자 치료제, 백신, 항암제. 자, 요거에서 이미 셀트리온은 미국의 트라이랭크사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속해서 개발 중이죠. 바이오시밀러를 캐시카우로 창출해서 신약의 ADC에 mRNA에 자, 그리고 이중 항체, 먹능 항암제, 바이오베터 플랫폼 기술에 계속해서 확장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mRNA, 메신저 RNA라고 하는 거예요. 자, DNA가 유전자의 원본이라고 하죠. 이게 복사가 되면 mRNA, 메신저, 설계도고요. 그리고 tRNA가 있습니다. 이거를 메신저 RNA를 이동시키는 거죠. 아미노산을 이동시키는 거고요. 각각의 재료에 맞게. 자, 그리고 rRNA, 리보섬 RNA라고 합니다. 요거는 각각 들어온 아미노산, 요거를 합성시키면서 공장으로 떼는 거죠. 막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설계도를 가지고 이 유전자를 가지고 치료제로 쓰는 겁니다. 바로 백신이나 항암제, 유전자 치료제로서 확장해 나간다는 이런 부분을 오래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63, 코스닥은 0.71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강보합권에서 셀트리온은 0.91 하락, 헬스케어는 0.34. 자, 이 두 마리는 약보합, 제약은 1.2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해외 증시 좀 살펴볼게요. 니케이, 아시아 증시는 0.56, 상해는 0.76, 항생은 1.8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 지표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원달러 환율은 1235원으로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자, 강세폭이 너무 가파르면 또한 이것 또한 움직일 수가 있겠죠. 반등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가파르게 달러 약세와 함께 101.83 그동안에 워낙에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돌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워낙에 슈팅이 나왔죠. 요게 꺾여져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멈출 확률이 높겠죠. 여기를 왔다 갔다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지지가 상당히 강하죠. 한 번은 거쳐갔다 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3개월로 보더라도 워낙에 강한 하락폭이었습니다. 10년으로 보게 되면 79.12 아직 갈 곳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한번 지켜볼까요? 원달러 환율의 흐름도 보게 돼도 최근에 워낙에 많이 빠져 있었죠. 자, 워낙에 많이 가팔립니다. 1442원에서 불과 10월 달에서 자, 11월, 12월, 1월 3개월도 안 된 것 같은데요. 1442원에서 1230원 훅 떨어졌다는 거죠. 훅 슈팅 나왔던 게 되돌아져 온 겁니다. 자, 슈팅 나왔던 거 되돌아져 왔다. 달러 인덱스 그리고 원달러 환율 이 두 가지 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280만 5천 주. 그 금방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229만 주. 약 230만 주 대비해서 50만 주 정도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2.76. 거래량은 24만 2천 주. 오늘 0.91 하락 마감. 공매도 매매 비중은 2%, 1%, 8%, 2%, 3%, 2%, 8%, 7%, 2%, 5%, 6%, 7%, 8%, 6%, 7%. 거의 극감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 11.79, 거래량은 22만 1천 주, 오늘 0.34 하락 마감.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비중 18.60, 거래량은 5만 주, 오늘 1.21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 0.78, 큰 변동의 흐름 없고요. 찔끔 늘었고요. 헬스케어는 1.39, 헬스케어 또한 찔끔 늘었습니다. 0.02포인트.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0.02포인트 늘었다. 흐름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또한 1.12, 나란히 삼형제가 0.02포인트 늘었지만 바닥에서 박박 신용 잔고 비율은 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대차 거래 추이를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해서 1월 19일 어제 기준이죠. 2만 4천 주 증가해서 대차 잔고가 958만 주. 자, 고점과 저점 줄어서 고점과 저점의 중앙 부분에서 수평으로 지금 기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공매도 누적 잔고는 좀 늘었죠. 50만 주 가까이. 이 정도 늘었죠. 280만 주니까 229만 주에서 50만 주 정도 늘어 있어요. 얘가 다시 줄어들어야 되겠죠. 공매도 대차 잔고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가 동시에 줄어드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 전에 이제 수급이 엉켰던 부분도 좀 풀려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입니다. 외국인 9천 주 매수, 기간 3만 4천 주 매도, 개인은 2만 5천 주 매수예요. 자, 위에가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한 달 기준 외국인 13만 주 매수, 기간 8만 주 매도, 개인은 4만 주 매도입니다. 3대 수급 주체가 엉켜 있죠. 그 어느 누구도 매수와 매도가 확실하게 나오는 게 없어요. 즉 수급이 꼬였다. 꼬인 지 대략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오늘 기간 3만 4천 주 매도 중에서 금융투자가 12,000주, 연금이 8,000주, 투신이 7,800주, 보험이 5,600주예요. 자, 이게 보게 되면 너무나 미미합니다.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급감해 있어요. 24만 주, 19만 주, 20만 주, 30만 주, 15만 주, 20만 주대, 30만 주대, 20만 주대, 20만 주대. 워낙에 최근에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급감해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이건 비단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포함해서 코스피 포함해서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전 세계 주식 시장 다 급감해 있어요.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이 나올 때쯤, 시장의 본격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쯤 거래량이 조금은 풀리겠죠. 다만 그 기술적인 반등으로 보고 있다. 자, 그리고 헬스케어의 수급을 좀 보겠습니다.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요. 매도폭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 14,000주 매도, 기간 12,000주 매도, 개인은 26,000주 매수였습니다. 기간 12,000주 중에서 연기금이 약 9,500주, 금융투자가 2,400주로 매도를 담당했어요. 근데 워낙에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22만 주, 28만 주, 27만 주. 헬스케어는 개인이 110만 주를 매수했어요. 한 달 기준. 기간은 64만 주 매도, 외국인은 약 50만 주 매도가 나왔죠.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28일부터 한 달이 되지가 않았어요. 수급이 꼬인 지가. 이것도 어느 순간 확 풀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큰 흐름에서는 명실상부하게 개인의 지분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다. 제가 항상 4월 기준으로 언급드리죠. 개인의 250만 주가 기관으로 170만 주, 외국인으로 100만 주가 넘어가고 있고 이 중 연기금은 무려 120만 주 가까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또한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635만 주가 무려 외국인 300만 주, 기간 290만 주로 넘어가고 있다. 연기금은 이 중 무려 200만 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달 기준, 길어야 두 달 기준 수급이 꼬였던 것 뿐입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은 오늘 외국인 8,300주 매도, 개인은 8,100주 매수, 기간은 26주. 자, 26주가 뭡니까 이게, 그죠? 금융투자가 933주 매수했고요. 연기금이 747주 매도, 사모펀드가 160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거의 하루의 흐름 같아요. 자, 보면 셀트리온 제약은 4월 달부터 1월 20일까지 오늘 기준이죠. 개인이 약 25만 주 매도. 이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냈습니다. 기간은 보합이에요. 18,000주. 이건 4월 달부터. 자, 그럼 다시 한번 시계추를 돌려서 한 달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한 달 기준으로 살펴본다고 한다면 하루의 흐름과 큰 변화가 없죠. 12만 주, 10만 주, 16,000주. 외국인과 개인이 10만 주 바꿔가고 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 1월 16일 정도 보게 되면 6만 주, 6만 주, 3천 주. 거의 3대 주체가 한 달 기준으로 봤었을 때 보합권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셀트리온 삼형제의 수급이 3대 주체가 좀 눈치를 보고 있고요. 헬스케어만 개인이 많이 담아내고 있어요. 수급이 꼬였던 게 3대 주체가 다 풀려 나가야 됩니다. 자, 코스피의 수급을 좀 보게 되면요. 오늘 2,300억 들어왔어요. 외국인이. 기간은 91억. 이거는 그냥 없어도 봐도 무방하죠. 개인은 2,400억 매도가 나왔습니다. 개인의 물량을 최근에 외국인이 다 받아내고 있어요. 개인이 4조 7천억 매도 나왔고요. 외국인은 3조 5천억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하루, 이틀, 3일, 4일, 5거래일 빼놓고 다 들어왔거든요. 2,300억, 5,700억, 1,800억, 3,000억, 5,700억, 4,800억, 약 5,000억이죠. 6,500억, 3,000억, 5,000억.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지 않나. 개인의 4조 7천억을 외국인이 3조 5천억을 담았다. 기간은 약 1조, 이 중 금융투자가 7,600억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창을 좀 보시죠. 자, 오늘 셀트리온 호가창인데요. JP모간. 계속 담나요? 담으면 또 지치게 조금 찔끔찔끔 올리다가 확 밀어버릴 수 있어요. 자, 이제 학습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20만원, 16만원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전혀 1의 의미도 없습니다. 이미 어느 순간이 되면 20만원, 25만원, 35만원, 1단계, 2단계, 3단계로서 돌파가 차분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증가하게 되면. 자, 신한. 또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가격을 통제하죠. 똑같아요. 신한하고 JP모건 거의 대부분 열흘이라고 한다면 10일이라고 한다면 9일에서 8일을 얘네가 나와서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키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KB도 왔다 갔다 했다. 오늘 CLSA가 매도가 좀 나왔던 부분이고요. 장중의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JP모건 매수, HSBC가 매도가 좀 나왔었어요. 장중에. 모건스탠리도 매도가 좀 나왔고요. 골드만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JP모건이 장 끝날 무렵 또 매집을 하였다. 찔끔. 매집이란 표현이 좀 그렇죠. 이건 매집이 아니죠. 조금 모아서 조금 기간 동안 모아서 또 미는 거죠. 가격을 그 가격대에서 16만 원대에서 20만 원대에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반 성장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차트를 보면서 마칠게요. 월봉 큰 변동 없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자, 올라가건 내려가건 여기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움직여요. 이미 4, 5년 중에서도 쌍바닥을 형성했다. 그리고 이 최근의 기점에서 2022년도부터도 쌍바닥을 형성했다. 이 정도면 바닥이 형성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시장 빠그러질 때 먼저 빠져서 버텨내었다. 월봉 기준. 자,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건 이 사이클입니다. 여기 3단계 잊지 마시고요. 일봉. 자, 큰 변동의 흐름이 없고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급감해 있습니다. 매크로 이슈가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자, 하락 추세가 끝나고 자, 기간 조정을 거쳐서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되기를. 거래량이 조금은 동반되면서 추세에 대한 하락 추세가 끝내고 이런 시그널이 나오기를 기대해보는 2023년 기준점이 되길 바라겠고요. 2024년, 2025년 계속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도, 빠르면 2023년도, 늦어도 2024년도 안에 정고점 돌파가 시도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항상 우직하게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